영광군수와 곡성군수를 뽑는 11.6 재보궐선거 투표가 저녁 8시 모두 마감됐습니다. 개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두고 각 당은 사활을 걸 정도로 세게 맞붙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이나 호남의 정치 지형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큰 갈등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광주와 해남 땅끝이 고속도로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1.6 재보궐선거 투표가 저녁 8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곧 개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영광군수 재선거 개표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경훈 기자,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예, 영광군수 재선거 개표소가 마련된 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8시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투표함들이 이곳 개표소로 속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선거 사무원들은 현재 투표지를 분류하고 또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광 군수와 곡성 군수를 새로 뽑는 오늘 선거는 영광 41개 투표소와 곡성 1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저녁 8시 기준 영광 70.1%, 곡성 64.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은 영광 70.2%, 곡성 74%였는데 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영광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의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선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세 후보 모두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산신고 누락과 금품 살포 의혹 등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접전이 예상되는 영광군수 선거의 당선인 윤곽은 밤 11시쯤, 곡성군수 당선인 윤곽은 이보다 이른 밤 10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자정 무렵 개표와 당선증 교부 등 선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당선인들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군수직을 수행하게 되며 민선 8기 잔여 임기인 내후년 6월까지 군정을 이끕니다. 지금까지 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군수와 구청장 4명을 뽑는 비교적 작은 선거지만 여야 각 당이 사활을 걸 정도로 세게 맞붙었습니다. 정권 심판과 야권 차기 대선 주자 대리전 등의 성격이 더해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이나 호남의 정치 지형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질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보수정당 강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경합으로 치러지는 것만으로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여기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를 치렀음에도 선거에서 진다면 한동훈 대표는 취임 2달여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 세우면서 이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광 성적표에 따라 지도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 자리를 내줄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호남의 거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야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지만 부산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승리하면 야권 대표 정당으로, 부산에서 이기면 대여투쟁의 기세를 더할 수 있다는 포석입니다.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말합니다. 양심 좀 있어라.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영광 군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 누가 이기냐에 따라
호남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관과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보궐선거지만 선거 성적표가 갖는 무게감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한 김광동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했다면서 정부는 역사 왜곡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거짓과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큰 갈등 없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연말 가동 연장 신청을 예고했는데 주민들은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한평 2차 주민공청회가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7월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파행을 겪은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보호대책 누락도 보완했습니다. 평가서 초안은 관련 고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작성하게 하므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낯설고 용어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는 해설에 대한 부록을 수록하였고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 대상 지역은 전남 영광, 한평, 장성, 무안과 전북 고창, 부안 등 6곳입니다. 이 중 전남 영광, 한평, 전북 고창의 주민공청회가 마무리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수명 연장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지켜본 뒤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빛원전이 저희들 오고 지금 제시하는 그 어떤 협의 사항들을 안 지키면 저희들은 또 다시 그때 가서 행정소송 진행할 것입니다. 한수원은 오는 28일 무안, 29일 장성과 전북 부안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말 환경영향평가서와 수명 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번 달 들어 광주 지역에 리노바이러스 발생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표본 검체 결과 감기의 주요 원인인 리노바이러스 검출률이 9월 넷째 주 12.1%에서 10월 둘째 주 21.7%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노바이러스는 주로 콧물이나 타액 등에 의해 전파되고 두통,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상위가 정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광주상공회에서는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연돼 지역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각 정당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상인은 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동안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해 발생하는 지역 경제 손실이 매년 5,500억 원에 달한다며 공항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년 안에 광주와 해남 땅끝을 잇는 고속도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8월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에서 강진 성전까지 51.11km를 잇는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구간 공사 현장. 터널과 곡선 구간이 많은 강진 작천 구간에서 안반 절개와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초기 나주 봉황에서 고군분이 발견돼 공기가 2년이나 늦춰지긴 했지만 현재 80%의 공정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강진-강주 고속도로는 공정률이 75%로서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다 처리가 되어서 1단계 구간이 2026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진에서 해남을 잇는 2단계 구간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광주에서 해남까지 40분, 완도까지는 1시간대로 단축됩니다.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39.8km의 2단계 구간은 타당성 조사와 설계 용역 등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설계 용역비 37억 원을 확보한 전라남도는 1단계 개통이 마무리되기 전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가 착공하게 됩니다. 강주까지 26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 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단계 구간이 착공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총 연장 90km의 광주 해남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60년 만에 국토의 끝자락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내기 위해 기아 광주 공장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선 박수기 의원은 기아 공장이 60년 넘게 내연차 중심의 생산 라인으로 운영돼 미래차 생산에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36만 평 규모의 신규 공장 부지 개발 계획과 용도 변경, 국토부와 기업 설득을 위한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주문했습니다. 류혜경 제5대 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모교 효동초등학교에서 후배들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효동초등학교는 오늘 6학년 학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에게 보내는 희망 편지와 메시지를 작성하고 대표작과 노벨 문학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함께 낭독하며 작품에 담긴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류혜경 제5대 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광주 인성고에 열린 취임식에서 류 이사장은 학교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혜경 이사장은 서강병원 원장, 전남대 총동창회 이사장, 전남여중고 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명문사학인 광주 인성고등학교 이상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교육의 요람입니다. 온고지신의 각오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목포 앞바다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인 오늘 18일부터 20일까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목포 앞바다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시는 배수 펌프장과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해안 저지대에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고용 지표가 1년 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광주 전남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 고용률은 60.1%, 전남은 66.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광주의 경우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9,000명, 전남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13,000명이 감소했습니다.